자, 안녕하세요. 자, 청새롬입니다. 10월 13일, 새롬이 브리핑 세 번째 영상이고요. 저는 스스로 정체성을 대깨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구독자분들이, 저를 일배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일배충으로 평가받는 청새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에서 홍준표를 검색했다는 이야기는 영화금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국회의원이었고 전 경남지사였고 검사, 모래시계 검사, 슬롯머신계 대부 정덕진인가요? 그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던 그 박철원인가요? 602의 황태자? 그런 쪽으로 해서 무지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러면서 정치권을 넘어오면서도 화려했던 그런 검사였지만 초반에는 나름대로 조금은 소장파, 조금 개혁파, 어, 보수권에서 보수층에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쪽의 포지셔닝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어느 순간부턴가 조금 많이 보수화돼서 그런 어떤 소장파 같은 느낌은 없어요. 원희룡도 지금 4강에 들어간 원희룡도 마찬가지죠. 원래 원희룡도 한나라당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 자체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 지금 한나라당이라고 제가 잠깐 표현했는데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요 보수층의 그 정당 역사에서 항상 개혁 쪽을 이야기하고 소장파 쪽을 담당했던 원희룡도 지금에 와서는 소장파 느낌이 전혀 없죠. 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이미지는 음, 우파의 전사 이미지입니다. 우파 전사. 그 탄핵 역풍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을 지켰고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19대 대통령 후보였죠. 20% 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안철수를 밀어내고 지난 대선 대통령에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어서 대선 2위를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저력이 이번에는 어떻게 발현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홍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토론회를 했었나 봐요. 저는 몰랐었는데 다른 이슈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토론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그 4강으로 압축되고 나서 첫 번째 토론회는 봤는데 광주 가서 했잖아요. 광주 가서 무슨 나름 교수라는 여자를 사회자로 앉혀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회자는 조금 그냥 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대중적인 이미지 있는 그런 사회자 말을 최소화시켜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죠. 그 사회자는 제가 그때 토론회를 본 느낌은 사회자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말을 그냥 얘기할 필요 없죠. 근데 막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무슨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토론회는 그냥 알아서 그냥 냅두면은 자기들이 순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 중간중간에 쓸데없이 사회자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죠. 더더구나 이제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티키타카 하면 돼요. 그냥 시간만 딱 체크하고 종료됐습니다. 다음 종료됐습니다. 다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한번 볼 텐데 자, 두 번째 TV 토론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TV 토론이라고 하고 제주에서 했네요. 이번에 아까 보니까 제주 공항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제주에서 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알다시피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 네 사람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유승민과 홍준표가 한 팀 느낌 그리고 원희룡과 윤석열이 한 팀 느낌. 어떻게 구도는 그렇게 짜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승민하고 홍준표는 열심히 윤석열을 때려야 되는 입장.
1위 탈환을 위해서, 물론 유승민은 가능성이 없겠지만 어쨌든 유승민도 윤석열 열심히 때리는 입장인 것 같고, 원희룡은 윤석열을 때리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토론에서 자기가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 어차피 뭐 자기가 1위 할 일은 1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뭐 잘했다. 스스로에게, 야, 원희룡 스스로에게 4강까지 든 것만 해도 나는 뭐 네임밸류 장사를 잘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 윤석열도 마찬가지. 목표가 결국은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인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뭐 얼마 전에 뭐 유승민이 뭐 10월달 말까지 뭐 역전시키겠다라고 뭐 개소리를 떠들었는데, 솔직히 유승민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유승민이 가능성이 거의 없냐? 일단 뭐 유승민 테마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테마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중들이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음. 윤석열 테마주나 홍준표 테마주는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유승민 테마주 들어보셨어요? 물론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유승민 테마주에 집착 못 버리고 있고, 뭐 김동연 테마주 찾고 앉아 있고, 뭐 안철수 테마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 안타까운 건데, 첫 번째로 이미지 자체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너무 너무 심심해. 어쨌든 홍준표는 뭐 막말 논란이 나오든, 뭐 약간 좀 사람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나오든, 좀 재밌고 각인되고 친근하고 소탈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유승민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답답한 듯 하면서도 자기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개뿔 뭐 대표 정책도 없잖아요. 유승민 하면 경제 정책 대표 정책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최소한 홍준표 하면 모래시계 검사, 뭐 사형제 폐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홍준표 딱 하면 뭐 대표 공약이란 게 생각나잖아요. 윤석열 하면은 뭐 공정과 정의, 물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 어? 윤석열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김건희, 최은순, 장모 법정 구속, 어? 뭐 논문, 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게 먼저 생각나지만, 뭐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홍준표 하면 돼지발정제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유승민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까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승민은 뭔가 외모도 이게 무슨 그냥 관료나 학자 느낌이지 정치인 느낌이 아니야. 그냥 어디 뭐 얘가 토론회를 가든 뭐 어디 뭐 유세장을 가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묻혀버리는 외모.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 어떤 주변의 시선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유승민은 그게 없어요. 기대가 없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카리스마도 없고. 음. 더더구나 예를 더 마이너스를 만든 거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유승민한테는 마이너스지. 누군가를 대통령이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매력도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도대체 이준석은 왜 왜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사람들 이해를 못해.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차라리 지금 유승민 자리에 이준석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준석의 지지율이 더 나올 수 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준석은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지율은 이준석이 더 나을 것 같은,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인, 뭐 너무 깠나요? 그만 깔게요. 일단은 홍준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준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유승민을 많이 깐 것 같고요. 자, 홍준표가 이제 윤 후보를 상대로 이제 제주 2공항 신공항 이야기죠.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거, 뭐 제2공항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 계속 뜨거운 감자잖아요. 뭐 제주도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로 토론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들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야기들이 정리되면은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지난 첫 번째 토론처럼 뭐 천공 스승에 대해서도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여러 가지 뭐 홍준표가 윤석열을 물고 늘어졌던 부분은 핵 관련돼서 뭐 북한 핵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뭐 우리나라의 뭐 핵을 전술핵을 가져와야 되냐 안 가져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로 계속 물고 늘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은 분야를 딱 나눈 것 같아요. 유승민은 윤석열을 공격할 때 그런 약간은 윤석열이 약간 그 미신 같은 부분에 의지하는 듯한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 같고 홍준표는 어떤 안보 쪽으로 윤석열은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안보를 챙겨야 되는데 이 보수들한테는 뭐 저는 보수가 아니고 저는 크게 그렇게 신경은 안 쓰지만 이 군사 안보 요쪽으로 북한 핵 어떻게 말씀드리면 북한팔이 또 다른 북한팔이라고 뭐 다른 측면의 북한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두드리는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영화 금속 종목 이야기 할게요. 차트 먼저 보면은 자, 뭐 한때는 2,8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2,400원에서 2,800원 이 사이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는 그 가격대에서 빵 떠서 2,825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홍준표 그 상승세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뭐 역전을 한 것도 아니고 역전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속에서는 아직 윤석열이 높고 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플러스 보수층 대선 후보 적합도로 하면은 홍준표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 고착화된 느낌이어서 지금 마지막 11월 5일 날 국내임 후보를 결정하는 건 당원 50%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거는 당원이 50%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 지지율 투표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뭐냐?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이재명은 확정이 됐으니까 이낙연도 뭐 승복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으로 뭐 정말 뭐 이재명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으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냐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럼 대척점에 있는 게 비슷해. 어떻게 보면은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정가 사범이나 장모 사기 뭐 김건희 논문 조작 이거나 비슷한 느낌. 대척점이 안 쓰는 거지.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인 거지. 대장동 의혹도 이건 뭐 윤석열도 연루된 것 같은데 뭐 무슨 뭐 이야기하면 이거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빠가 아닌 이상 뭐 크게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실제적으로 뭐 11월 5일 가까워 올수록 공정과 정의는 오히려 홍준표 흠이 없는 네거티브 할 게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두드러지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도 윤석열이 딱히 이재명한테 유리하다 이런 건 없어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또이또이 치는 거예요. 원래 윤석열이 떴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문재인의 대척점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대척점에 있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윤석열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홍준표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가 이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빠질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빠질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선대위원장 홍준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데 어쨌든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원래 이제 조경태 의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뭐 단독 캠프 비슷하게 홍준표 캠프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사람들이 홍준표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면서 어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뭐 조직이나 국민의힘 뭐 전현직 의원은 거의 한 80% 가까이 윤석열 쪽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게 다시 홍준표 쪽으로 오는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2,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 가격이 다시 2,200원, 2,400원 이렇게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는 거래량이 폭발되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어제도 뭐 2,100원에서 팔아서 2,000원에 다시 사고 2,100원에서 팔아서 2,000원에 다시 사고 이렇게만 해도 100원씩 계속 100원 뛰기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얼마든지 뭐 2,000원에 사서 2,100원에 팔 수 있는 이런 자리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바닥은 조금씩 종가는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면서 2,000원, 뭐 2,005원, 뭐 2,025원, 2,085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고 저는 가격대는 전반적으로 회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홍준표 지지율이 됐든 윤석열의 악재가 됐든 뭐 김건희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됐든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연루된 부분이 됐든 이게 나오는 순간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물론 이 종목은 퍼포먼스가 나오면 무조건 그날 그 순간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다 일절하셔야 돼요. 이거 길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보시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하시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1시간, 2시간 또는 그 순간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 순간 3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만 딱 보시고 뭐 그날도 다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금속 뭐 현재 자리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뭐 가격대가 뭐 2,400원 깨고 2,300원, 2,200원 다 깨고 지금 뭐 2,000원이니까 2,085원이니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다른 종목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가격에 던지는 투자가 아니라 항상 제가 드리는 거래량 확인하시고 퍼포먼스, 양봉, 돌파갭 확인하시면서 떠오르는 순간 빠르게 따라가셔서 잡고 타점이 맞아가지고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퍼포먼스만 즐기시고 지지부진해지는 타이밍에 고점이 꺾이는 타이밍에 반드시 익절하자. 오버나잇은 절대 없다. 이렇게 영화금속 한번 설명드렸습니다.